안녕하세요. 오늘도 공원에 나와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공부 방법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일 텐데 체력 관리를 어떻게 했었는지. 저도 공부를 한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레이스였고, 그래서 단기간에 벼락치기 같은 걸 할 수가 없고 체력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운동을 지금도 안 하고 저랑 좀 운동이 안 맞아서 저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식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홍삼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홍삼을 많이 먹으면 커피를 먹은 것처럼 몸에서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을 계속 꾸준히 챙겨 먹었고, 근데 사실 저는 그걸 추천은 안 하는 게, 제가 거의 그 홍삼을 판매하시는 분이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80대, 90대 노인이 먹을 정도의 홍삼의 양이기 때문에 젊은 학생이 먹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선 홍삼을 먹어야 힘이 났기 때문에 홍삼을 먹었던 건데, 공부할 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편의점 음식을 먹거나 몸에 좀 안 좋은 음식도 그냥 섭취를 하는데, 그 하나를 먹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고시 공부할 때 그 시간이 없어서 거의 하루에 두세 끼 정도를 편의점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 만에 5kg가 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되거나 집중이 더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체력이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그 한 끼 식사, 간식 같은 것들을 좀 건강식으로 먹으시면 굳이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체력 그럼요. 관리. 네. 그리고 제가 먹는 거랑 관련해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제가 고시 공부할 때가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인데, 연수원에 있을 때는 좀 바쁜 시험 기간에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내부에 있는 급식으로 밥을 해결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사실 음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간식을 많이 먹어요. 그때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아서 동생이 간식을 저한테 많이 챙겨줬었어요. 그 간식이 바나나라든지 견과류, 그리고 뭐 요거트 같은 그런 되게 챙겨 먹기 쉽지만 몸에는 좋은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급식을 먹고 간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체력이 좋아졌고 오히려 몸무게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평범한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간식을 잘 챙겨 먹는 게 그 수험생의 가장 좋은 식단 관리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을 텐데, 네. 그 중에 제일 실패했던 방법.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아무래도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하루에 3시간만 잔다, 누구는 4시간만 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솔직히 수험생 때는 나를 남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친구가 막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잤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잠을 못 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4시간을 자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제일 실패한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운동 시합을 하기 전에 자기 몸을 관리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수험생도 자기의 머리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공부를 해야 내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머릿속으로 암기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근데 내가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하겠다고 잠을 안 자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 내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네, 피곤하겠죠. 피곤하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책을 보면 이거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그 수험 시간, 그 대학교 시험 시간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 때 우리가 벼락치기 한다고 밤새잖아요. 그때 공부해요? 절반 이상은 놀고 쉬고. 그쵸.
왜냐하면은 사람이 밤을 새고 자는 시간을 줄이면 나한테 시간이 되게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루즈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공부할 때 더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 긴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잠은 못 자서 몸은 피곤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 상태가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지 못했던 게 최악의 공부 방법이었고요. 그 수면 시간을 찾고 나서 제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 수면 시간은 제가 찾았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도서관에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잠이 꼭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1시부터 7시까지 하면 8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의 수면 시간을 꼭 지키고 8시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아침 먹고, 그리고 9시에 도서관에 가서 자리에 앉는 걸 목표로 했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7시간이라는 수면 시간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가 1시부터 8시까지 잔다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똑같이 7시간을 자더라도 12시에서 7시 사이에 자는 거랑 1시에서 8시 사이에 자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이 생활 습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334였어요. 334면 무엇을 3번? 뭐냐면 오전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기 전에 3시간의 공부 시간을 지키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기 전까지 3시간을 공부하고, 저녁을 먹고 집에 가기 전까지 4시간을 공부를 해서 총 10시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0시간 공부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진짜 10시간 공부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스탑워치를 켜고 공부를 하시고,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으로 뭐 전화통화를 하거나 친구랑 커피 마시러 가는 시간을 빼고 스탑워치로 10시간을 해보시면 10시간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화장실 한번 가고, 남자분들 담배 피죠. 담배 한번 피고 오면 몇 시간 지나 있을 것 같아요? 30분 지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9시에 일어나서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담배 한번 피고 공부를 연달아 쭉 하면 12시 반이 되어서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내가 너무 졸려서 낮잠 한번 잤다. 그러면은 낮잠 한번 자면 2-30분 자거든요. 책상에서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일어나서 바로 공부를 못 해요. 잠을 깨야 되니까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야 돼요. 그럼 1시간이 그냥 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까먹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체크를 하려면은 스탑워치로 반드시 내 시간을 체크를 해야 되고, 저의 신체 리듬은 334가 제일 잘 맞았었는데, 한번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셔서 내가 지킬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334가 아니어도 본인에게 맞는 자기한테 잘 맞는 공부 규칙적인. 시간을 잡아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고 어떻게 보면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 레이스에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단기 레이스에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시간에 대한 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큰 약속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했었어요.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고시 공부할 때 아메리카노를 안 마시고 항상 에스프레소만 마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알 텐데, 내가 그냥 책을 보면서 넘기는 시간이랑 내가 아메리카노를 옆에 두고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는 시간을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왜냐면 속도 차이가 한 2배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로 훌쩍거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차라리 저는 잠을 자거나 친구랑 통화하거나 이러고 싶은데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에스프레소를 시켜서, 에스프레소는 그냥 한번 훌쩍거리면 다 마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잠을 줄인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사소하게 내가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이동하는 시간에 내가 너무 딴짓을 한 건 아닌지, 자기 전에 유튜브 보거나 TV 보면서 내가 시간을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이상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규칙적인 수험생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빈아, 공원 나와서 이런 거 찍어서 미안해. 우빈이 우울해? 우빈아 미안해, 엄마가 약속을 안 지켰어? 우빈아 우빈이 공원 나온다 그래가지고 좋다고 나왔는데 지금 엄마가 산책은 안 하고 이상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기제례 같은 거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던 분도 있는데, 제가 법 공부 관련된 거는 나중에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행스럽게 이해가 되게 잘 되는 것들은 암기도 쉬워서 공부하는 게 좀 수월했는데요. 진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저는 기제례가 그랬었는데, 이 기제례를 너무 형식적으로 중요한 게 기제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왜 암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암기가 안 되는 과목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해가 되면 암기가 되는 거고, 되게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우면 언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핑계를 만들지 말고, 내 머리가 안 좋아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기제례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 그냥 두 문자를 따서라도 정말 형식적으로라도 꼭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디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와.